예, 안녕하세요. 아두이노 이제 네 번째 시간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뭘 해볼 거냐면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 전구의 밝기를 조절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예, 먼저 아두이노를 잠깐 봐주셔야 되는데요. 아두이노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디지털 포트에 보면 PWM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전압의 그 폭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데 이제 전압이 계속 일정하게 5볼트로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이 펄스를 조절하게 되면 중간에 잠깐 쉬게 되면 5볼트를 계속 내보내는 거지만 그 중간에 쉬는 부분 때문에 약간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먼저 이제 아두이노를 잠깐 이제 연결을 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다른 작업하다가 포트를 바꿔놔서 아마 20번 포트였나요? 자,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해보고 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핀 모드를 하나 설정을 해줄 텐데요. 자, 핀 모드를 설정하는데 이번에는 PWM 포트를 써야 됩니다. 여기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1번, 10번, 9번, 6번, 5번, 3번 포트 중에 하나 11번 포트를 일단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냥 보통 때 했을 때는 이거였죠. 디지털 라이트 11번 하이 라고 해주면 이제 11번 포트에서 나가서 켜질 텐데 먼저 점퍼를 세팅을 해주죠. 편의상 그냥 그라운드 바로 처리해버리고 11번 포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1번이고요.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밝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11번 포트로 이제 이렇게 불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켜지고 꺼지는 것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이 전구의 밝기를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가 나오는데 디지털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아날로그는 이제 연속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은 0과 1밖에 없지만 아날로그는 연속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라 아날로그 라이트가 됩니다. 아날로그 라이트에 11번 포트를 한 100만 줘볼까요? 자, 밝기가 조정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50으로 줘볼까요? 네. 이번엔 빵을 줘볼까요? 네.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숫자를 한 번씩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포문을 돌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i는 죄송합니다. i는 0부터 i가 256이 될 때 전까지 계속 증가를 시켜주고요. i 라고 해서 하나짜리니까 폼은 그냥 이렇게 구성하죠. 네, 보시죠. 자,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자,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의 눈이 인식하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딜레이 한 10만 줘보죠.
자, 10을 줬을 때, 자, 이렇게 쭉 밝아졌다가, 네, 다시 가죠. 자, 이걸 이제 거꾸로도 돌려보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제가 값을 256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제가 지금 i의 값을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11번의 값을 256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과연 여기 뒤에 오는 매개 변수가 값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256에선 제대로 작동 안 하네요. 그럼 한 300? 네, 조금 이상하죠? 그럼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소스 코드를 다시 불러와서 이걸 한 1024까지 가볼까요? 1024까지 가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꺼지는 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스 코드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거를 과연 지금 포문이 다 돌아가서 꺼지는 건지 아니면 255의 범위를 넘어가서 꺼지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시리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60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리얼 값을 찍죠. 프린트 ln으로 i의 값을 그냥 찍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56이 넘어가는 순간 다시 꺼지고 꺼지고, 예, 한 번씩 타이밍마다 꺼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 변수의 범위는 0부터 255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0부터 255까지입니다. 256은 다시 0으로 세팅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뭐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약간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자, i의 value하고 좀 더 확인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리얼 모니터를 작동시킬 거예요. 자, i value 하고 콜론 찍고 그 다음에 i의 값이 나오게. 자, 이 코드는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보죠. 전혀 이상한 값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 값은 문자 값이죠. 스트링 값입니다. 근데 얘의 값은 뭐죠? 인트형이죠. 정수입니다. 그러면 얘의 스트링과 정수의 더하기가 보통 편한 언어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얘를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줘서 스트링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강제로 i를 스트링으로 형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코드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제대로 찍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건 프로그래밍 팁입니다. 자, 스트링과 정수형을 더하기 할 때는
한쪽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우리는 PWM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PWM 꼭 기억해 두세요. 자신이 원하는 전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심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